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경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합으로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21선 위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옆으로 그냥 이틀 연속 횡보하는 모습 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보시면 최근에 반등하면서 21선 위로 올라타고 지금 어제는 0.72% 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21선 위에 그 지수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최근에 강한 모습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12월 7일 날 신고가 낸 이후에 조금 눌림목 구간이지만 여전히 21선 위에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보시면 화요일 날 3% 급등하고 수요일 날 0.64%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21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하지만 어제 1.71%가 급락을 하면서 또 2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지금 3대 지수 중에서 지금 나스닥이 어제 조정을 가장 많이 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마이크론, 미국의 디램업체.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보시면 최근에 10월 달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월 달부터. 반등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 지금은 단기 박스권이죠. 단기 박스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지금 이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테슬라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6.1%가 급락을 했죠. 테슬라도 보시면, 자, 지금 올해 5월 20일, 이때가 거의 560달러였죠. 560달러가 최근에 11월 달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1200달러가 되면서 이게 거의 이제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맞고 있는데 11월 지금 4일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조정을 하고 이제 가격도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블록스라고 미국의 이제 메타버스 게임 대표적인 게임 업체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도 보시면 이때 11월 초에만 하더라도 거의 70달러였거든요. 70달러가 급격하게 급등하면서 11월 22일까지 해서 2배가 오릅니다. 이때 이 구간에서 거의 2배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고점 찍고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한 달도 조정을 안 했죠. 가격 조정하고 좀 기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된 로블록스 마찬가지고 단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테이퍼링을 지금 속도를 낸다. 테이퍼링에 지금 가속도를 붙이겠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기술주들이 조금 급락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려고 하냐? 결국은 물가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39년 만에 최대 상승이래요. 그러니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시중에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죠. 그게 결국에는 실물 경기를 지금 실물 물가를 엄청나게 급등을 시킨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테이퍼링을 속도를 내겠다. FOMC 회의가 이제 14일부터 열리가 있거든요. 한 이틀 정도 열리는데 아마 이때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가속화 발언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물가 상승률을 보면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거의 매월 한 5.4%, 5%대예요. 근데 10월 달에 갑자기 5.4%가 6.2%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6.7%.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을 좀 더 가속화를 해야 된다.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서 마무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금리 인상이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 기술주들이 지금 급락을 한 겁니다. 급락을. 자, 원래는 FOMC,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는 2023년인가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때까지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가 않았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2020년, 내년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지금 0.75에서 1%가 30%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입니다. 0.25%.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0.25% 정도 올라갑니다. 한 번에. 또 0.25% 이렇게 올리는데 0.25%에서 만약에 이 지금 미국 기준금리 전망이 30% 제일 많은 이 전망에 1%까지 오른다고 하면 3번을 더 올리는 거죠. 내년에 3번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다른 게 지금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0.5에서 0.75니까 한 2번 정도 23.4%. 그리고 3번 이상 올릴 것도 지금 22.4% 높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주들한테는 조금 악재로 보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좀 기술주의 악재다. 왜 이렇게 악재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장 과실을 누리려고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설비 투자는 보통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대출을 받죠. 대출.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봐요. 네,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에는 일반적으로 좀 악재예요. 하지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PEG라는 게 있어요. PEG. 네. 이게 뭐냐면 이제 PER 주가순이익 비율을 기업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 EPS 가지고 이제 PER을 계산했는데 여기에다가 기업 성장률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에 따라서 지금 이런 PEG라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G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성장률은 3년 동안 EPS 평균 성장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리치라는 사람, 전설적인 투자자죠.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 PEG가 1.5를 넘으면은 매도, 고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0.5 미만이면은 매수, 저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 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이죠. 자, 엔비디아의 지금 1년 후, 12개월 후에 선행 PER이 무려 63배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면은 퍼가 10배 전후가 좀 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63배입니다. 얘는 기술주죠. 그리고 성장주입니다. 자, 이 PER만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G라는 값, 이 향후 3년간 EPS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34.7%입니다. 12개월 후 선행의 PER은 높더라도 EPS 성장률이 연평균 34.7%로 고성장한다는 겁니다. 고성장. 이렇게 해서 기반으로 PEG를 계산해보면 1.83배예요. 피터 린치가 PEG가 1.5를 넘으면은 매도를 하라겠죠. 고평가라겠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이 63배인데 PEG로 계산을 하면은 1.83이에요. 그렇게 고평가됐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향후의 3년간 이 EPS의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같은 기준으로 보면 AMD 반도체 회사죠. 퀄컴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AMD와 퀄컴의 PEG도 1배하고 1.3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주라는 거는 단순히 이 PER만 가지고 주가를 산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게 뭐예요? EPS 성장률,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고평가니 저평가니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주들이 지금은 PER이 높지만 성장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PER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를 좀 달리 봐야 되는 종목이 또 뭐냐면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펀드. 이 패시브 펀드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지금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의 연기금이 이제 MSCI를 비롯한 대표 주식을 추종하는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패시브 펀드 ETF.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들이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ETF. 이게 메타버스의 ETF 그 순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메타버스 종목들 있죠. 얘네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들이 몰리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주들이 물론 고평가돼 있긴 하지만 EPS의 연평균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패시브 펀드가 급성장하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냥 PER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를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강하게 반등 이후에 지금 오늘은 조금 고정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지수 자체는 못 가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옆으로 박스권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도 이제 0.64%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아직 박스권이 아니라 그냥 추세가 지금 아직은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조금씩 돌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지금 좀 강하게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들. 지수가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유통, 운수장비, 건설, 보험,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다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비금속, 출판, 매체, 복제, 통신 서비스, 통신반동 서비스, 운송, 방송 서비스, 정보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제 가속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이제 나온다고 하면 지수가 과거처럼 강하게 올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도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고성장 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 지수는 못 가더라도 이 고성장 산업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자금이 이런 신흥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좀 줄어든 거죠. 유동성이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해당하는 종목들만 예?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양극재, 2차 전지의 양극재 중에서 거의 대장 종목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시총 2위고 지금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넘보고 있죠. 네.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51,800원이었습니다. 최저점이.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575,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배 올랐나요? 10배.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그죠? 한 9개월, 12개월, 한 21개월. 2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10배 올라갔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쪽은 고성장 산업이죠. 산업. 매년 거의 30% 넘게 고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 네. 지수는 별로 못 갔죠. 코스닥은 보시면 올해 모습을 보시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올해 모습을 보시면 거의 박스권이에요. 네. 올해 1월달부터 거의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주도주 에코프로 BM은 어때요? 여기 보세요. 올해 1월달부터 보시면 이렇게입니다. 지수는 그냥 올해 1월달 요렇게 갔죠. 옆에 갔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성장 산업의 종목이 그냥 올라갔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힘든 조정을 다 견뎌내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51,800원에서 이때 보세요. 작년 8월부터 11월 달까지 거의 3개월 동안 가격 조정도 하고 기간 조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부터 거의 6월까지죠. 거의 6개월 동안을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횡보합니다. 지루하죠. 이 3개월도 지루한데 6개월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루한 조정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강하게. 이때 구간이 15만원이었어요. 15만원. 근데 이게 지금 57만원까지 왔습니다. 이 단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지수가 지금 3배, 주가가 3배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고성장하는 산업을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에코프로 BM의 모습을 보시면 그냥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셨잖아요. 매수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버티기. 주식 투자로 보면 큰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인내입니다. 인내. 좋은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이때 3개월도 인내하죠. 이때 6개월도 인내하죠. 거의 그 10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인내한 사람이 엄청난 이런 시세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한 몇 개월씩 조정을 하고 내 종목은 조정을 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 내 종목 팔고 다른 종목으로 막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샀다 팔았다. 그러면 결국에 계좌에 남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수익 난 게 별로 없어요. 반면에 그냥 무식하게 이런 고성장 산업들의 종목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들고 가버려요. 조정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투자 방법은 이런 주도주를 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매도하지 않고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어주고 이제 부자로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아직 부자는 아닌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을 잘 잡고 버티기를 잘 하시면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NF 양극재 이제 부대장이라고 하죠. 에코프롬이 대장이고 이것도 보시면 작년 3월 달에 주가가 최저점이 12,000원대였습니다. 12,000원. 근데 이게 최근 고점이 지금 25만 5천원이니까 거의 몇 배예요? 얘는 거의 20배 올랐네. 20배. 미친듯이 올랐죠. 거의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저점 대비 20배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것도 그냥 갔냐?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때도 한 1개월 정도 조정하죠. 여기도 한 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4개월 정도 또 조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또 여기도 한 2개월 조정, 여기도 한 3개월 조정, 이런 조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런 조정 때마다 다 매도하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면 이 큰 시세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중장기 투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면. 왜냐하면 이 중간중간에 이 조정을 견디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고성장 산업,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매수하셨다고 하시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매매 안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제 NFT 쪽을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2차전지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많이 올랐지만. 보시면 이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 이때부터 보시죠. 한 올해 5월달에 5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10만원 같습니다. 이 2배 올랐어요. 이제 2배 올랐어요.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2배 오르고 나서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랐죠. 오르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조정을 한 게 보면 지금 11월 17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이때까지 조정을 하니까 거의 아직 조정이 한 달도 조정을 안 했어요. 한 달도.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버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습 있죠. 에코프로빔이나 LNF. 저는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에 앞으로 미래 전망이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NFT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지금 신고가된 위에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현재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죠. 10억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런 큰손들이 호개미들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가 소화되면 저는 다시 강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메타버스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엄청나게 고성장 산업이잖아요. 2차전지가 매년 거의 한 30% 이상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요, 매년 40% 이상 고성장합니다. 고성장. 이걸 이 산업을 보셔야 돼요. 이 차트만 보고 사타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을 보셔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길게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펄어비스는 지금 11월 17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아직 한 달도 조정을 안 했죠. 조정 안 했고 고점 대비 지금 14%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꺾였냐? 아니죠. 예? 이렇게 조정할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얼마 안 타졌어요. 그냥 쉬어가고 있는 거예요. 쉬어가고.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서비스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면 저는 진입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매수하셔가지고 길게 들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컴투스. 자, 컴투스도 보시면 1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하고 있죠. 고점 대비.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컴투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메타버스하고 연관되어 있고 NFT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런 고성장하는 종목들, 이런 고성장하는 종목들, 고성장 산업이죠.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주도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모습을 보셨듯이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는 못 갈 수 있지만 이런 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수는 강하게 상승하기 힘들지만 주도주는 강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도주는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라든가 메타버스, NFT, 그리고 2차전지처럼 고성장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한번 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랫동안 우상향하기 때문에 반타하지 말고 길게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